나도 언니 오빠들 보고 싶었어. 네, 클쌤입니다. 오늘은 복속수 마지막 내용.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거든, 복속수가. 자, 허수 단위가 i인데 이 i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i는 기본적으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값이라 그랬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죠. 근데 이 i가 하나 있어. 여기다가 곱하기 i를 한번 해볼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i. 그러니까 i 곱하기 i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i의 제곱인데 실제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이 값에다가 또 곱하기 i를 해볼 거야. 됐나? 그럼 i가 두 번이었는데 i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i 몇 제곱이 되는 거고 세제곱. 값은 얼마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과 똑같아.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한 격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해볼 거야. 곱하기 i를 여기다가 또 곱하기 i를 할 거야. 그럼 i 세제곱에 또 곱하기 i를 했으니까는 횟수로 따지면 i를 4번 곱한 거지. 근데 i 세제곱이나 마이너스 i나 같은 값이라서 마이너스 i에 i를 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겠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민족. 곱하기 i를 또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i를 총 5번 곱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지. 근데 i 4제곱이랑 1이랑 같은 값이라 그랬거든. 그럼 1에다가 i 곱하면 얘는 그냥 i가 되는 거지. i랑 i는 똑같은 값이네. 또 곱하면 i 6제곱인데 얘는 i에다가 i를 곱한 거라서 i 제곱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또 곱하면은 i의 7제곱이지만은 또 결과물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또 i의 8제곱이지만 또 결과물은 1이 될 거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법칙이 있습니다. 재밌지? 신기하지? 빨리 신기하다고 해. 아 신기하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렇게 뺑글 돌아가는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 예를 들어서 i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뭘 활용할 거냐면 얘를 많이 활용할 거야. 1 되는 값 그지? 그래서 i의 몇 제곱이 1이라고? 4제곱이 1이라고. 근데 얘를 몇 번 곱해야지 10까지 갈까? 일단은 2번 곱하면 8이니까 2번만 더 곱해주면은 10제곱이 되겠지. 왜 i 4제곱을 가로 안에 묶었어요? 이 값이 1이 되니까. 1의 제곱이 얼만데? 1. 여기다가 1 곱하면 얼만데? 요거 그대로 i 제곱. 요걸 이제 찾는 거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i를 10번 곱해봐야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을 다 1 되게끔 i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돼. 좀 더 크게 i의 100제곱 해볼까? 얘도 i의 4제곱으로 묶을 거야. 1을 거듭제곱 해봐야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몇 번 곱하면 100이 되냐면 25번. 남는 거 없고 끝. 그러면은 이게 1인데 25번 연속 곱해봐야 값이 1이라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i의 지수의 차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낮추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 얘 한번 볼까? i의 21제곱 더하기 i의 22제곱 더하기 i의 23제곱 더하기 i의 24제곱 이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시오 한다면 어쩜 좋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21, 22, 23, 24로 순차적으로 1, 2, 3, 4 이어지는 거잖아.
만약에 i의 21제곱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얘가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어서 세 가지가 될 거거든. 근데 얘랑 네 가지를 다 합해버리면 얼마 나오지? i랑 얘랑 합하면 0이고 마이너스 1이랑 2랑 합하면 0이거든. 요 네 가지를 하나씩만 다 더하면 0 나와. 0. 요 네 가지 합이 0이 나와. 그래서 얘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얘 할 거 아니야? 합하면 0 나와버려. 계산 하나만 하나. 되겠니? 실제로 계산하면은 얘는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하나 남지. 얘는 i에 해당되겠네. 얘는 i에 해당되고 얘는 i 제곱에 해당되고 얘는 i 세제곱에 해당되고 얘는 i 4제곱에 해당되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속어 얘가 i인데 얘가 마이너스 i니까 속어 해서 0이 된다고. 그럼 얘도 물어볼까? 완전 간단하게 물어볼게 그러면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 얘는 얼마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바 빵 눌러가지고 일시중지 해놓고 답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다 동영상 강의 보는 방법 알죠? 많이 봐왔죠? 지금까지? 자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냐면 얘는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잖아. 얘가 얼마냐면 얘는 i 4제곱이니까 1과 똑같거든. 얘가 얼마냐면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과 똑같거든. 그러면 이만큼의 값과 마이너스 1분의 1 이만큼의 값을 더하면은 빵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1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 1 빵. 얘는 플러스 i분의 1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 그럼 빵. 결론은 뭐라고? 빵 된다고. 빵.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차수가 진행되는 지수가 연속으로 나오는 그러한 허수들의 합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은 빨리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학생 시절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루트 AB가 되어요 라고 배웠지. 왜냐하면 A와 B가 항상 양수였을 거니까. 근데 지금 복수수를 배우면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때문에 i라는 허수를 정의 내려서 막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학생 때처럼 이렇게 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떨렁 붙어 버리면 어우 이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뭔가 또 자꾸 배달을 막 줘. 루트 AB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루트 AB가 됐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따져봐야 되거든. 결론은 뭐냐면 둘을 곱했는데 중학생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없어야 될 이런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은 알맹이가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둘 다 음수라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 덩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어. 중학생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 이렇게 나와야 돼. 6이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3과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달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고 얘가 A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고 B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야. 이렇게 안 돼. 그지?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겠지. 실제 이 값은 계산을 하기를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2 i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얘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루트 3 i로 쓰자고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루트 2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라서 루트 2와 루트 3 곱하면 루트 6
그리고 i 두 번 곱하니까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일 거고 루트 6은 그대로인데 왜 루트 6이냐? 알맹이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루트 6이라고 나왔어요 라고 해석하라는 거야. 설명이 조금 길어서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둘 곱했는데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알맹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떨렁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원래의 알맹이들은 둘 다 음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경우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음수일 때만 요런 성질이 요런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누기의 경우인데 루트 b분의 루트 a야.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는 얘를 한 집에 씌워서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 근데 얘도 앞에 난데없이 마이너스가 떨렁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거 언제 그래요? 아이 곤란한데 우리 배웠던 거랑 다른데 언제 이렇게 될까? 얘는 분모만 음수일 경우에 분모가 누군데? 요 B 분모만 음수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모가 음수가 아니라 분모만. 그러면 분자는 뭐라는 거야? 분자는 양수라는 거지. 또는 0이거나 분자는 양수라는 거지. 음수가 아니라는 거야. 0이 기준이지. 그러면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 분모만 음수니까는 분자는 음수가 아니란 얘기야. 음수가 아니면은 0이거나 양수거나. 그래서 A가 양수거나 0이거나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분모는 항상 뭐다? 분모는 음수이다. 이거는 OR 할까? OR? 그래서 분모만 음수면은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떨렁 생깁니다. 얘도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가 음수인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 마이너스 3분의 뭐 이번 루트 5 해볼까? 루트 5 이런 값이 있다. 분모만 음수인 상태인 거지. 근데 얘는 이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루트 3 i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분모 실수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i만 곱해지면 실수가 되거든. 그럼 얘는 i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분모는 루트 5i.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빼내고 루트 3분의 루트 5i잖아. 루트 5i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루트를 한 번에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5라서 루트 안에 얘와 얘가 동시에 들어간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서 알맹이가 이렇게 되는 거나 이 알맹이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나 둘이 똑같아.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야. 루트 b분의 a. 근데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 하나 생겨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원래 i가 한 개 있었어. 한 개 있었는데 얘를 실수하면서 이 i가 위로 올라간 거야. 근데 문제는 실수하는 과정에서 요 두 개가 곱해지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없던 게 하나 생겨난 거야. 그렇지? 여기 있던 i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수하는 과정에서 i가 곱해짐으로써 원래는 없던 마이너스 한 개 생기는 바람에 그 마이너스가 계속 앞에 달려 있게 됐다. 그래서 얘도 이제 설명하니까 길어진 거지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야. 루트 얼마분의 루트 얼마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붙어 있다. 그러면은 분모만 음수이구나. 용어를 잘 구분하세요. 분모가 음수이다가 아니라 분모만 음수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도 음수면 이런 거 안 생겨. 분모만 음수고 얘는 음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a b가 0이 나온다. 이러한 조건을 주고 뭐 뒤에 어쩌고저쩌고를 답을 구하시오라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루트 a 루트 b가 얘가 이항 돼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습니다.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관계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생긴 경우는 알맹이가 다 뭐라고? 음수라고. 그래서 얘는 A와 B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냐면 A도 음수고요. B도 음수임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입니다. 근데 이 문제 특성상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도 0, B도 0, A도 0, B도 0이면 또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또는 A가 0 또는 B가 0 또는 A가 0 또는 B가 0이면 또 성립하겠지. 그래서 0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문제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기본 개념은 알맹이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얘가 성립합니다. 0 되는 경우는 문제 안 나오겠지. 왜냐면 그냥 다 0 돼버리는데 문제화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 요거하고 두 가지. 얘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붙는다. 그럼 알맹이 둘 다 음수인 거고, 이거 부수꼴인데 나누기인데 부수꼴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그러면 분모만 음수인 겁니다. 복소수는 여기까지 하면 개념이 끝나. 수의 확장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방정식 같은 거, 수의 범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내에서 식을 요래조래 다뤄보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방정식 이런 걸 다루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개념만 잘 정리한다 그러면 연산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복소수 파트에서는 시험에서 감점당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면은 점수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는 복습 꾸준히 잘 하시고요.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대비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개념에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 저러한 유형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까지를 외우는 거고, 그리고 그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까지도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OT 때도 말했지만은 수학 공부할 때 외워야 할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각 유형별 풀이 방법까지를 외워둬라. 알겠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때서야 연구 분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근데 시험 시간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미리미리 정해진 개념 내에서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익혀둬라. 그러면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해결해서 시간 내에 문제가 다 해결 가능하다.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였으니까는 가볍게 공부해 보세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렵게 느낀다. 개별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는 이 파트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공소수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